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산 주식회사는 아무 뉴스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훅 올라가거나 훅 내려가는 경험.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몰라서 당황했던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 그거 진짜 많이 겪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오르면 좋긴 한데 왜 오르는지 몰라서 불안하고 내리면 또 왜 내리는지 몰라서 더 불안하고.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섹터와 테마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엔 혼자 움직이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같은 업종끼리, 같은 테마끼리 무리지어서 움직여요. 이걸 알면 내 주식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오늘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재원 씨, 섹터가 정확히 뭐예요? 섹터는 쉽게 말하면 업종, 산업 분류예요.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섹터, 현대차, 기아는 자동차 섹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카카오 네이버는 IT 플랫폼 섹터.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그럼 같은 섹터 안에 있는 회사들은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같은 섹터 안에 있는 회사들은 같은 업황, 같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오면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의 주가도 같이 올라요. 반대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는 뉴스가 나오면 다 같이 내려가고요. 아, 그래서 내 주식회사 뉴스가 없는데도 올랐던 거군요. 같은 섹터 주식이 오르니까 같이 끌려 올라간 거였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 그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섹터 전체 흐름을 같이 봐야 해요. 어떤 섹터가 좋을 때 그 안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한 게임이에요. 그럼 어떤 이유로 특정 섹터가 통째로 움직여요? 크게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업황 변화예요. 그 산업 자체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거예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 반도체 섹터 전체가 올라가고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면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내려가는 시기예요. 두 번째, 정부 정책이에요. 정부가 어떤 산업을 밀어준다고 하면 그 섹터 주식이 통째로 들썩거려요. 예를 들어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 원전 관련 주식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예요. 세 번째, 글로벌 이슈예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금융 섹터가 영향을 받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에너지, 정유 섹터가 들썩이고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면세점 섹터가 흔들려요. 와,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섹터가 영향을 받을지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게 바로 섹터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뉴스 하나를 봐도 그게 어떤 섹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주식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테마주는 섹터랑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섹터는 업종 기반으로 나눈 비교적 고정된 분류예요. 근데 테마주는 특정 이슈나 사건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묶이는 주식들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특정 후보와 관련된 기업들이 테마로 묶여요. 그 후보가 특정 정책을 내세우면 관련 산업 주식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 생산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들이 하나의 테마로 묶여서 같이 움직여요. 테마가 강할수록 그 안에 있는 주식들이 실제 실적이랑 상관없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게 좀 위험하겠는데요. 테마주 얘기 나온 김에 대장주랑 추종주 얘기도 해주세요. 테마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 반드시 대장주가 나와요. 대장주는 그 테마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식이에요. 테마가 시작되면 대장주가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올라요. 그럼 추종주는요? 대장주가 오르면 같은 테마 안에 있는 다른 주식들도 따라서 올라요. 이게 추종주예요. 그럼 추종주 사면 안 좋아. 꼭 그런 건 아닌데 위험성이 있어요. 대장주가 꺾이면 추종주는 더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장주는 그나마 실적이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경우가 있는데 추종주는 그냥 테마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엔 대장주 위주로 보는 게 낫겠네요. 맞아요. 테마가 살아있을 때는 대장주 중심으로 보고 추종주는 더 꼼꼼하게 실제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따져봐야 해요. 아까 테마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저 솔직히 테마주 따라갔다가 크게 당했는데 정확히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테마주의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추격 매수예요. 테마가 뜨거울 때 주변에서 다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럼 나도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그 조급함에 올라탔다가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저 딱 그랬어요. 뉴스에 엄청 나오기 시작할 게 샀다가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테마주가 움직이는 순서를 설명할게요. 1단계,
소수의 세력이나 선수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조용히 사모하여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해요. 2단계. 주가가 많이 오르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고 매수세가 붙어요. 3단계.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요. 너도 나도 사려고 몰려들어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요. 4단계. 선수들이 이 타이밍에 팔고 나가요.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해요. 5단계.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고점에 물려요. 저는 3단계에서 샀던 거네요. 대부분이 그래요. 뉴스에 나올 때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테마주는 사이클이 빨라요. 초보분들한테 소형주, 테마주 추격 매수는 진짜 위험해요. 그럼 테마주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해요? 완전히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테마를 이해하고 사이클 초반에 올라타는 건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단발성 이슈에 의한 소형주, 테마주 매매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쉽진 않지만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앞으로 1, 2년간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것 같은 섹터에 초기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파도 타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잔파도는 흘려버리고 큰 파도가 오기 시작할 때 초입에 들어가서 파도를 타다가 파도의 힘이 약해져서 무너지기 전에 빠져 나오는 거죠. 경제 뉴스를 보며 항상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섹터가 앞으로 몇 년간 전망이 좋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해당 섹터의 주식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초입에 매수해서 홀딩하다가 해당 섹터에 대한 온갖 호재로 뉴스가 도배돼서 너도 나도 사려고 달려들 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이에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 라는 중식 격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에코프로 아세요? 예, 알죠. 2023년 코스닥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식이에요. 한 해 동안 주가가 무려 1000% 넘게 올랐어요.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억 원이 된 거예요. 저 뒤늦게 섰다가 반토막 났어요. 진짜 뼈아픈 경험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에코프로가 왜 그렇게 올랐는지, 왜 또 그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투자자가 돈을 벌고 어떤 투자자가 잃었는지. 에코프로 하나로 테마주 투자에 대해 완전히 해부해 드릴게요. 재원 씨, 저 사실 에코프로가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샀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일단 회사부터 알아야죠. 에코프로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2차 전지 섹터가 왜 갑자기 그렇게 뜨거워진 거예요? 배경을 알면 이해가 쉬워요. 딱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테슬라가 쏘아 올린 전기차 혁명이에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개척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전기차 전환을 선언했어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하겠다. 전기차 비중 몇 %로 늘리겠다. 이런 발표들이 쏟아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전기차가 커질수록 한국 배터리 기업이 수혜를 본다. 이 스토리가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만든 거예요. 세 번째, 미국 IRA 법안이에요. 2022년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과시켰어요.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양극재를 쓴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었으니까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2차 전지 테마 전체가 달아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로 오른 게 아니라 실제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테마가 강하게 형성될 때는 반드시 이런 근거가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오르는 주식은 작전주고 근거가 있는 테마는 훨씬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2차 전지는 분명히 근거 있는 테마였어요. 그럼 에코프로 주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어요? 에코프로 주가 흐름을 단계별로 짚어드릴게요. 1단계, 조용한 시동.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초. 전기차 붐이 시작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에코프로를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던 시기예요. 2단계, 본격 상승. 2022년 하반기에서 2023년 초. IRA 법안 통과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에코프로 BM 주가가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하고 지주회사인 에코프로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2차 전지 간다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던 시기예요. 3단계, 폭발적 급등. 2023년 상반기. 여기서부터가 진짜 드라마예요. 에코프로 주가가 1월에 10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7월에는 100만 원을 돌파했어요. 6개월 만에 10배가 된 거예요. 10배요? 진짜요? 진짜예요. 코스닥 시장 전체가 에코프로 하나로 들썩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직장인부터 주부까지 대거 뛰어들었고 2차 전지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에코프로 관련 유튜브 영상이 수백만 뷰를 찍었어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같은 추종주들도 줄줄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저 그때 100만 원 넘어서 샀는데 그게 3단계였던 거네요. 많은 분들이 그 시기에 들어오셨어요. 바로 뉴스에 난리 나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들리니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워낙 테마성이 강해서 23년 상반기 내내 2차 전지만 오르니까 다른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소외됐었죠. 처음엔 버티다가 자기만 수익을 못 내는 것 같은 조바심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 손절하고 100만 원 넘어서 에코프로 매수하신 분들도 많아요. 4단계 흔들림과 하락 시작 2023년 하반기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기관과 외국인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국 배터리 기업들 CATL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5단계 급락 2024년 전기차 판매량 성장이 예상보다 느리다는 뉴스 이른바 전기차 캐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현실을 만나면서 급격히 꺾였어요. 그래서 테마주 추격 매수가 무서운 거예요.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그만큼 빠르고 잔인하게 내려와요. 그럼 에코프로로 돈 번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크게 두 부류예요. 첫 번째, 초기에 사서 고점 근처에 판 사람들이에요. 2021년, 2022년 초에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논리를 보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를 일찍 담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주가가 10배 오르는 동안 버티다가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 팔아서 큰 수익을 냈어요. 두 번째,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에요. 고점에서도 단기 급등 구간을 잡아서 빠르게 사고 판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어렵고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럼 돈 잃은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손해본 케이스가 세 부류예요. 첫 번째, 고점에 추격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수아 씨처럼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늦게 들어온 경우예요. 뉴스에 나올 때가 이미 3단계 후반이나 4단계인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손절을 못하고 물타기 한 사람들이에요. 100만 원에 샀는데 80만 원으로 빠지면 곧 오르겠지 하고 더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60만 원, 40만 원, 20만 원이 되면서 처음보다 훨씬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이에요.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오를 때는 수익이 배가 되지만 내릴 때는 원금을 다 잃고도 빚이 남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요. 저 물타기까지 했어요. 반성이 돼요. 만약 고점에 진입했다고 해도 지난 시간에 차트편에서 배운 것처럼 중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61선, 121선이 데드크로스로 하방 돌파될 때 손절했다면 반의 반토막 이상 손해가 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될 거예요. 직접 겪어봐야 진짜로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에코프로 사례에서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딱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테마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에코프로가 오른 데는 전기차 성장, IRA, 한국 배터리 경쟁력이라는 근거가 있었어요. 근거 없이 소문만으로 오르는 주식은 더 위험해요. 두 번째, 뉴스에 난리 날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에코프로가 모든 채널에서 화제가 됐을 때가 이미 고점 근처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테마라도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넣으면 안 돼요. 진짜 다 제가 안 지킨 것들이네요. 이게 바로 투자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에코프로 사례는 비싼 수업료를 낸 분들도 많지만 이걸 제대로 배우고 나면 다음엔 훨씬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는지 어떻게 파악해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네이버 증권 업종별 시세 탭이에요. 오늘 어떤 업종이 많이 올랐는지, 어떤 업종이 내렸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매일 장 끝나고 한 번씩 보는 습관만 들여도 시장 흐름이 보여요. 두 번째, 증권사별 HTS 테마 탭이에요. 테마별로 수익률 순위가 나와요. 오늘 어떤 테마가 강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뉴스 헤드라인이에요. 매일 경제 뉴스 헤드라인만 훑어봐도 어떤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는지 감이 잡혀요. 정부 정책 발표, 미국 주요 기업 실적,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이 그날 시장 테마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돼요. 매일 뉴스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주식 공부는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갖는 것에서 시작해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할게요. 하나, 섹터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묶음이다. 같은 섹터는 업황, 정책, 글로벌 이슈에 같이 반응한다. 둘, 테마주는 특정 이슈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묶이는 주식들이다. 실적보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셋, 테마 안에서 대장주와 추종주를 구분해라. 대장주가 꺾이면 추종주는 더 크게 빠진다. 넷, 테마 추격 매수는 초보에게 가장 위험한 습관이다. 뉴스에 난리 날 때가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이시에 의한 단발성의 소형주 테마주 매매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섯, 네이버 증권 업종 시세, 증권사, HTS 테마탭, 뉴스 헤드라인 이 세 가지로 매일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여라. 항상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에 올라타려고 노력해라. 오늘 제일 뼈 맞은 게 테마주 추격 매수 사이클이에요. 제가 딱 3단계에서 들어갔던 거 이제 보이네요. 이걸 알고 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주식에서 잃지 않는 것, 그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 편에서 그 얘기 제대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엔 매수보다 훨씬 어려운 매도 얘기예요. 언제 팔아야 하는지, 손절은 왜 해야 하는지, 물타기가 왜 위험한지까지 이거 모르면 수익 나도 결국 다 뱉어내게 돼 있어요. 저 손절을 못해서 작은 손실을 큰 손실로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 꼭 듣고 싶어요. 그 얘기 다음 편에서 제대로 해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다음 편에서 만나요.